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당권 투쟁이라든가 이 국소한 국지전처럼 발생하고 있는 이런 권력 투쟁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유시민 작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이 정계 개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호명한 게 이제 구조적 다수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 민주정에서. 그거는 그런 걸 시도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한 실패를 겪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아마 이런 면을 유시민 작가께서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그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문화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2016년 이전까지는 보수가 구조적 다수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금 보수 정당에서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무슨 단일화, 뭐 선거연대 이거 다 민주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하던 겁니다. 구조적 소수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이제 세력이 비등비등해졌어요. 엎치락 뒤치락하고 굳이 따지자면은 진보 진영이 약우세한 환경에 온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불안한 토대 위에 올라서 있다는 것을 유시민 작가님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지난번 대선 저희가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였는데도 비등비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등비등했죠. 네.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적 다수 저거 불가능하다. 이 얘기 진영 결집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는 평시라면 그게 맞아요. 평시라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 반대쪽에 있는 보수 정당이 그냥 그 보수 유권자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극우 정당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도. 공화정을 타격했던 그 세력인데 거기에 대한 청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데에 올라타서 이 선거 신뢰에 대한 훼손, 그러니까 막 그 우리 헌정 질서를 작동케 하는 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구조적 다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건 상시적인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중도 보수 확장까지 해서 국민의힘이 담을 수 없는 보수 지지층을 우리가 좀 담고 저 극우 정당을 주변화시키고 주변으로 좀 몰고 이 왼쪽 섹션에서 좀 진보 진영,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있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좀 융성하면 우리가 구조적 다수가 돼서 저 내란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뺏기진 않을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보수가 정권을 가져오려면 저희가 다시 뺏기는 환경이 되려면 자기들도 구조적 다수가 되어야 하니 저 내란이라든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전원 세력들과는 절연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진보 보수가 좀 건강한 경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정말 정확한 진단 네,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유시민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냥 평시에 그 어떤 구조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다수라는 것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상태가 상시적 위기 상황 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무슨 없기 말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거고 한 칸 더 나가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유시민 작가가 지난 지방선거 상황을 보면서 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있었던 강효상 전 의원을 네. 영입한 네. 김부겸 후보를 보면서 정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뭐 그거 보고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강효상이 훨씬 나은 사람이다. 그래도 자기 고향 자빠질까봐 국민의힘에서 이탈해가지고 어쨌든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냐. 김부겸 지지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남에서는 저희가 구조적 소수파죠. 구조적 소수파로 계속 가다 보니까 영남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금 쇠락하고 소멸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그 사회 신뢰 훼손, 불안 이거는 훨씬 크다는 거죠. 저희가 뭐 구조적 다수파가 돼가지고 천년만년 집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대체가 될 만한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영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릇이 돼서 사회 안정성을 조금 지킬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차원의 그런 차원의 구조적 말씀해 주시는 저도 거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보태면 저도 유시민 선생님이 요거 아마 방송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는 간과했다고 보는 게 사실은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지금 연결되잖아요. 거기서 정권 재창출을 한 정부는 DJ 정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정확하게 그러면 들어옵니다, 지금. 노무현 네.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당시에 이 지지층들이 정부를 흔들어대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방향은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MB한테 정권을 넘겨준 거고 문재인 정권 때는 그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을 자기들이 만든 검찰총장한테 언납했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완벽한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저는 유시민 씨는 이 실패의 경험밖에 없는데 성공의 경험, DJ의 경험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걸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확장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증축 얘기할 때도 한심하다 생각을 한 게 아니 지금 녹물 나오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서 주차난에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이걸 증축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불편하다 이겁니다. 왜? 결국 우리나라 구조상 세대별로도 40대, 50대, 60대 그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세 세대씩 지금 양분돼 있잖아요. 결국 캐스팅부터는 20, 30, 40대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0, 40대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야 국민의힘과 수준이 비슷하다. 지금은 자꾸 뭐 내란 얘기해서 니들 내란했는데도 어떻게 저당을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란은 내란대로 지금 윤석열 사용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건 그거지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 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근데 본인들은 자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의 체제 위에서 조금 동의하는, 그러니까 길들여진 순치된 청년들이나 순치된 사람들만 들어와서 살짝 엎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대적인 거 빼더라도 진보 정당이 이제는 서 있을 기반이 없어요. 왜냐면 AI가 들어오면서 노동의 상실, 노동이 이제는 사라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거 진보 진영이 노동의 가치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 노조랑 연대하고 했던 과거의 모습으로는 아니 이제 노동자가 없는데 미래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이라는 담론과 국민이라는 이 두 가지 담론 통합의 담론을 이미 먼저 선점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도 AI 시대가 가져오는 압도적인 생산성을 놓고 보면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받아들여요. 보수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야 되지.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도 확장을 해야 되고 진보 진영의 아젠다가 AI 시대에 바뀌는 과정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는 민주당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유시민 장관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지금 이게 불편한 거죠, 사실은. 일부 더불어민주당 오래 지켜온 분들 중에서는 김용남 의원, 이현주 의원 그리고 인사혁신처장 이런 분들이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지방선거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좀 온건하게 표현했는데 우리 집에 이제 품은 사람 과거에 뭐 맞아.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저쪽 진영에서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극우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극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는 데까지는 저도 이해원 강준욱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어놓을 수 있는 데까지는 열어놔야 구조적 다수가 되고 안정성을 획득한다라고 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원래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공동체 될 것도 안 되는 자체가 거죠. 위험해진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우리 장관님께서도 너무 그렇게 협량하게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이 지금 놓여 있는 어떤 위치, 좌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네. 봐주기 아니 그래서 당부합니다. 저도 유시민 씨가 굉장히 저는 게으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외부 지지자들이 들어오는 걸 지금 진입부터 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 모범답안은 뭐냐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야죠. 그럼 그 사람들도 경쟁력이 있고 또 자기들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이제 경쟁을 하니까 그럼 본인들은 원래 이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 30년 해왔기 때문에 정치로 경쟁하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잘해가지고 본인들이 이 새로운 세력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보이면 본인들이 주류 40년, 50년 더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면. 근데 이분들은 게을러서 그런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노력을 안 해. 시대가 바뀌는데 늘 30년 전 그 논리로 아젠다가 젊었을 똑같아, 때 보니까. 네, 젊었을 때 읽었던 책 그리고 맨날 숟가락 갈면 칼 된다. 요거 가지고서만 30년을 지금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 이분법 가지고. 그러니까 신진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는 불안해.
뺏길 것 같아. 그건 알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럼 노력을 하면 되는데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민주당이 지금 불편한 분들은 마땅히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유시민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매불쇼 많이 보는데 AI 시대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생각들 막 얘기해주면서 그 좋은 머리를 거기다 갖다 썼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할까요? 저도 첨언하면 사실 너무 게으르다는 생각을 한 게 막 내용들 중에 게으르다고? 보면은 네 유시민 씨가 게으른 게 조감도 왜 안 보여주냐 뭐 증축이든 재건축이든 빨리 조감도 설명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조감도는 쥐가 주장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 만들어 내라 이거 아니 그냥 지금 그리고 보니까. 그런 뭐 네.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뭐 해석 투쟁을 하게끔 한다라는 식으로 또 비판을 하던데 사실 대통령이 그 생중계로 하는 국무회의랄지 타운홀 미팅이랄지 아니면 업무 보고랄지 그런 것들을 일주일치만 딱 잡고 쭉 보면 아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느냐가 그것도 안 보고 사실은 비판만 다 하는구나. 나와 네.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굳이 맞아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다 그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그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고 다만 그러니까요.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도 깨겠냐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사실은 이미 너무 나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거를 본 적이 없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문이 또 들었었고요. 이건 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청와대가 청년미래 비서관실을 신설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직접 연관은 지을 수 없지만 최근에 민주당의 뭐 청년 최고위원 도입 그 무산이랑도 좀 연결돼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청와대는 되게 몇 수 앞을 나가서 가고 있는데 청와대는 앞에 달리고 있는데 달리고 네. 있는데 뒤에서 계속 내 말 왜 안 들어줘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서 안타까운 것 그러니까 뭔가 같아요. 좀 뒷다리 잡는 것 같다는 느낌을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유희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의 저 가벼운 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이잼 정부 내내 흔들 건지 하면서 굉장히 우는 표시들을 길게 보내주셨고 훈이잼빠님은 유시민은 민주진영만 물고 뜯습니다. 보수가 잡으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부산 미가이님은 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유시민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딱 깨놓고 말하시라. 개업날 도망간 사람이 말이 많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 이선희님은 지금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집중할 때입니다. 김민석 당대표로 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성종성님은 정치비상구 응원합니다. 과거 유시민은 조국급 비호감이었습니다. 국민 주권을 만드시는 이재명 대통령님만 믿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토마토 오네어님은 유시민은 적입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이잼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고 분열 조장하고 있는 유시민 고급스럽게 분석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도시의 농부님은 이번 매불쇼로 그의 허상이 여실히 폭로되었죠. 그의 목적은 조국을 민주당에 진입시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유튜브에서 유시민 다루지 말자고 하던데 그 공감합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해피님은 이잼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잼이 본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니 약올라서 죽는 겁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수중폭파다님은 나는 이잼 건들면 가만 안 있습니다. 정청래는 간장종지라 민주당 담을 그릇이 안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